자, 경우의 수가 일단은 우리 2단원이랑 쭉 연결이 됐었어. 여기서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 잘 세는 거야. 세기. 그럼 내가 요 세는 거를 어떻게 셀 거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었냐면 수영도거든요. 이게 너네 나중에 29번 같은 거 풀면은 아마 6월 모의고사 때도 그런 애들 여럿 있었던 것 같은데 29번 노가다로 푼 사람 있었을걸? 그치? 풀어서 맞았었지. 노가다도 무시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지고 맞춰야지가 목적은 아니고 노가다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도구니까 수영도를 그리는 것도 너네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내가 1회차 때 설명할 때 너네 분명히 이거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 나도 가끔 헷갈리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헷갈리는 거 방향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안 헷갈리고 잘 파악을 하고 계시려면 결국은 수영도부터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귀찮아도 좀 몇 번 해보셔야 돼요. 몇 번. 그냥 좀 의도적으로 너네가 써보려고 해야지 그냥 계속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순열조합 써가면서 문제만 풀라고 하면 이게 아는 문제는 풀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조금 또 버벅이고 이럴 거라서 그런 부분은 좀 너네가 제발 또 시키면 안 하겠지 근데 자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어쨌든 수영도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수영도를 그리는 건 좋아. 근데 진짜 노가다라고 했다고 하나하나 전부 다 노가다를 진짜 다 써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빨리 세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도구가 뭐냐면 합의 법칙이고, 두 번째 도구가 곱의 법칙이에요. 자, 알고 있는 거 한번 뱉어봐. 이거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썼었어? 언제 합의 법칙을 썼었니? 우리가 말하기로 내가 한 두세 가지 문장으로 얘기를 해줬었거든. 언제 더할까? 라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해서 분류해서 더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양이랑 강아지 중에 고양이랑 강아지 중에 누군가 하나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하면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동시에 데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그치? 선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자 였었고, 그 다음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날 때였었죠. 다른 말로는 사건이 잇따라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게 뒤에 가서 우리 곱셈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거 이제 부여가 되냐 마냐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가 뭐라고 했었냐,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치?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1학년 때 집합이라는 걸 배운 게 여기에서도 쓰이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기는 하거든. 우리가 그러면은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니까 얘를 AND와 OR로 생각하면 누가 될까? 합의 법칙은 AND야 OR이야? 5월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5월의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보셔도 되고, 곱의 법칙은 AND의 뉘앙스를 갖고 있을 때 써도 돼라고 보셔도 돼요. 자, 5월은 집합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얘는 합집합이었어. AND는 집합에서 교집합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너네가 읽고서 판단을 해줘야지. 문장을 읽어야 되잖아. 그 문장 읽고 너네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막 그 무슨 뭐라 그러냐? 그럼 서술어?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각 경우의 수에 부여된 걸려있는 조건의 수가 같으면 뭐 해도 돼? 아니 같으면이 아니지, 다를 때. 각 경우의 수에 걸려있는 조건의 수가 다를 때 더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만약에 같을 때는 곱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대충 판단이 될까? 조금 있다가 연습을 한번 하긴 할 텐데 이런 얘기야. 우리가 만약에 수영도를 그려 A부터 시작해가지고 B, C, D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로 시작해서 여기서도 뭐 A, C, D 이렇게 가고 쭉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A라는 경우의 수에 뒤에 딸려있는 경우의 수, 뒤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B라는 애도 뒤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얘도 세 가지고 얘도 세 가지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
2 곱하기 3이다 라고 해서 곱해서 처리를 해버리거든. 근데 만약에 수영도를 그렸는데 뒤에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아니라 얘가 3가지, 2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B는 뭐 D랑은 같이 붙어 있을 수 없어 라는 뭔가의 조건이 추가가 됐겠지. 그런 경우에 얘는 3가지가 되고요, 얘는 2가지가 되니까 이 경우에 2 곱하기 3이다 라고 하거나 2 곱하기 2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그치? 그래서 왜 부여되어 있는 조건의 수가 다르다면은 곱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게 같다면 곱해도 되는지, 왜 곱해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랑 똑같은 말이 결국 뭐냐, 수영도의 뒷부분이 같다면 수영도가 뒤에 나열되는 부분이 같다면 곱해도 되고 다르다면 더해서 처리를 해줘야겠다가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영도에서 출발해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의 정리가 싹 됐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수영도 그릴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했었냐면 얘네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그냥 사칙연산이랑 그다음 조합이랑 순열. 근데 순열도 사실은 순서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잖아. 뭐 3P이라고 하면은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나열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더 쓰기가 편한 건 조합이지. 조합이랑 사칙연산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계산이 처리가 다 될 거란 말이야. 그게 베스트의 상황이지. 만약에 내가 순서가 필요해, 얘네들 섞어야 돼 라고 하면 거기다가 몇 팩토리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어찌됐건 그래서 그것들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걔네들을 써서 계산을 하다가 다소 조건이 많아서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순열, 조합,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만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뭐 수영도도 생각해야 돼. 이게 졸라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막상 수영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망설이게 돼요. 이게 맞을까? 그래서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그러느니 그냥 그려서 푸는 게 나아. 그러느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너네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2개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2 자리가 있는데 여기 운전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3자리, 그 다음 여기에는 1자리, 여기는 뭐가 꽉 차 있다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해서 6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치고요. 상황은 이럴 거야. 엄마랑 아빠가 있어. 엄마랑 아빠를 그냥 A랑 B라고 할게. 그리고 C랑 D가 있어요. 그리고 철수랑 영희가 있다라고 치자. 자,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을 여기에 앉힐 거야 라고 하면 너네가 이거를 조건을 조금 걸었을 때 엄마랑 아빠는 운전석에 앉아야 돼. 둘 중에 한 명은 운전석에 앉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CD는 걸려있는 조건이 없는데 철수랑 영희 같은 경우에는 3, 4, 5 가운데 열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철수, 영희는 가운데 3, 4, 5 중에만 앉아야 되고 엄마, 아빠는 1번에 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랑 D는 그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상황. 그럼 너네가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잘 계산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할 수 있어? 제일 처음에는 엄마랑 아빠 중에 여기에 앉을 사람 한 명 고르면 되지. 그게 2가지. 그래서 곱하기 2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철수랑 영희가 3, 4, 5 중에 하나 앉으면 되잖아. 2개 앉으면 되잖아. 그럼 철수랑 영희가 앉을 자리를 골라. 그게 몇 가지 경우야? 3가지. 그치? 그거 이제 정확하게는 3C2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만약에 여기랑 여기에 앉았어 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팩 이렇게 처리를 할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철수, 영희가 3개 중에 2개 앉았을 거고 엄마, 아빠가 여기 한 명이 앉았겠지. 그럼 상황을 확정 지어가면서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만약에 엄마가 왔어. 그리고 여기에 철수랑 여기에 영희가 왔어. 그럼 남아있는 아빠와 C, D라는 애들은 여기에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을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었던 거고, 그럼 너네가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수영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수영도를 그려서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건 딱 어디서만 하시면 되냐면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3 때 우리가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디부터 나와? 원순열부터 나오죠. 여러 가지 순열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딱 그 경우의 수 파트를 할 때 충분히 고민도 하고 경험을 하셨어야 되는데 고1 때 분명히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수영도 그려본 애가 얼마나 있겠냐고. 너무 덥다. 그래서 좀 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따가 뜨자. 왜 덥나 했더니 23도였어. 자, 그럼 수영도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하면 일단 스타트는 이렇게 끊을 수 있죠. 1, 2, 3, 4, 5라는 이런 자리가 있어. 6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그치? A 아니면 B죠. 그래서 여기다가 A랑 B를 이렇게 갖다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여기서 니네가 뭐를 알았으면 좋겠냐면 봐봐. 부여된 조건을 캐치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뭔가 조건이 걸려있는 애들은 누가 있니? 라고 하면은 여기 엄마와 아빠. 엄마와 아빠, 즉 A랑 B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한 명이 앉아야 돼 라는 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럼 여기에 조건 걸려있는 애들 A, B 또 있고 그 다음 또 누구도 있냐면 철수랑 영이라는 애들도 조건이 걸려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1번에다가 A랑 B를 그려가지고 수용도를 쫙 써서 계산을 할 때 이제 요거는 계산을 우리가 신나게 할 거란 말이야. A가 앉았어. 그러면 이제 2에는 누가 와도 되냐면 철수랑 영이랑 뭐 A, 엄마를 빼고 엄마, 철수, 영이 빼고 B, C, D 중에 누군가가 오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2번 자리에 B가 왔다면 이제 3번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냐면 여기에는 철수가 오거나 영이가 오거나 아니면은 A, B, 철수, 영이 빼면 누구니? C, D.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도를 쭉 그릴 수가 있을 거야. 다 그리지는 않을 거야. 이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다 쳐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또 그릴 거야? 안 그려도 되는 거 보이죠? 왜? 부여되어 있는 조건이 같아. A가 오든 B가 오든 그 상황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A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는 곱하기 2로 해버려도 상관이 없겠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에서 이 많은 거를 그리는 것도 그러면은 다 일일이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지. 얘는 이제 적합한 얘는 아니고 뒤에 가서 하나 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하다가 뭐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또 2팩토리얼. 이러면 못 더하지. 그지? 이럴 땐 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3팩토리얼이고 얘도 3팩이고 얘도 3팩이야 라고 하면 그 뒤에 계산할 수 있을까?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냥 3팩 곱하기 4 해버리면 되겠지. 해서 뒤에 경우의 수가 같은지 다른지 체크하셔야 되고 내가 얘를 곱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고 싶을 때 그게 잘 안 되면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은 수영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거 보고 사실 나도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해야 돼. 해설지 보고서는 뭐야 이렇게 곱했네? 그냥 곱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명히 똑같은 문제 또 생길 거라고. 지금 시간 투자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시간 투자를 못 해요.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수영도 연습을 하나를 더 하기 전에 고배 법칙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수영도 다시 돌아갑시다. 봐봐. 자, 고배 법칙에서 너네가 기준을 하나를 좀 잘 잡아놔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뒤에 가서 어디서 한번 또 나온다고 분할과 분배. 너네 분할과 분배가 뭐였는지 기억은 나니? 분할이랑 분배가 뭐였어? 다른 말로는 뭐 조나누기라고도 하죠. 조나눠서 계산할 때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자, 어떤 상황이 있을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1이랑 2랑 3이랑 4라는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뽑아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1, 2, 3, 4에서 2개를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럼 너네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할 거야? 답이 얼마야? 12지. 어떻게 계산했어? 4 곱하기 3.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이지. 맞아.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내가 두 자리 자연수를 뽑을 거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또 갖다 놓는 거네. 이해돼? 자, 동일 집단에서 얘가 이제 하나의 집합인 거잖아. 하나의 집단에서 잇따라서 같은 개수를 비웃어?
같은 개수를 연달아 2회 뽑았다 칩시다. 지금처럼 동일 집단에서 동일한 개수를 2번 뽑았어.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순서가 고려가 돼요. 봐봐. 내가 이 4개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자연수를 만든다는 게 12도 있겠고 13도 있겠고 14도 있겠고 점점점 3, 4도 있겠지. 이 사이에는 뭐도 있을 거냐면 21도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12가지의 경우의 수는 여기에 12가 오는 거와 21이 오는 경우를 같은 경우로 세겠다야 다른 경우로 세겠다야? 다른 경우로 세겠다지. 이해돼? 나는 그냥 여기에서 4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 그러면 그냥 뽑고 뽑는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각의 순서가 얘 뽑고 얘 뽑고잖아. 사고의 순서대로 순서가 부여가 돼요. 저게 뭔 소리야 하면 그냥 받아들이셔도 되거든. 그냥 내가 동일 집단에서 2번을 뽑을 때는 순서가 섞이는 게 고려가 될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네들은 같은 걸로 칠 거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해주셔야 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우리가 어디에서 했냐면은 조 나누기 분할에서 했었어요. 분배에서. 분할이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4명을 3개의 조로 나눠. 4명을 3개의 조로 나눠. 자, 우리 일단 정상적인 풀이법은 어떻게 흘러가는 게 맞냐면 4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데 우리가 약속하기로 분할해서 이 조는 세 덩어리의 조는 서로 구별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약속이야. 그냥 이 조들은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상, 분배를 하지 않은 이상은 구별되지 않는 조야. 여기를 들어가나 여기를 들어가나 여기를 들어가나 같은 경우의 수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그럼 누군가 한 조에는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거 말고는 지금 경우의 수가 없죠. 2명, 1명, 1명 들어가는 거. 1명, 2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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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그 경우의 수는 다 똑같은 경우의 수인 거야. 구별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푸는 방법은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1명을 뽑고 1명 중에 1명을 뽑아.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4명이라는 동일 집단에서 1명 뽑고 1명 뽑은 거지. 순서가 고려가 됐지. 옛날에 내가 이거 그냥 다 나열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했었어. 순서가 부여가 된다고. 야, 여기에 1명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1명 들어가는 거랑,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같은 조라니까. 같은 조라고.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게 고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포함이 돼 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순서 제거 2팩토리얼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거 기억나야 돼. 자, 그러면 잘못 푸는 풀이는 뭐냐. 이런 경우가 있겠지 또. 그냥 여기 1명 넣고 여기 또 1명 넣자. 그리고 여기 또 1명 넣자. 그 다음에 뭐 1명, 1명, 1명이니까 3팩분의 1. 그럼 1명 남았지. 3개 중에 어디 들어가도 되죠. 그럼 그 경우에서 몇 가지야? 3가지. 잘 푼 거야.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뭔가 말은 돼 보이지 않냐? 1명, 1명, 1명 넣고 그 다음 순서 제거 3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1명을 이 3개 중에 아무 데나 하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3가지로 굽혀버렸어. 계산해봐. 6. 얘는 얼마야? 12 곱하기 24. 6, 4, 4, 3, 12. 안 맞죠? 이거 왜 안 맞아? 뭐가 문제인 거야? 얘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봐봐.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의 집단에서 1명 넣고 1명 넣고 1명을 넣었어. 그치?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거든. 그리고 내가 동일 집단에서 뽑고 한 거니까 300분의 1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1명을 셋 중에 어딘가로 또 집어넣을 거지. 맞아? 여기에 이미 1명이 들어가 있어. 근데 남은 1명을 여기에 또 집어넣는다고.
동일 집단에서 2번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선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진 않는데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동일 집단에서 같은 인원을 집어넣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에선 최종적으로 여기에 2명끼리 자리 바꾸는 게 들어가 있을 거니까 2팩분의 1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분명히 간지러웠다가 지금 뭔가 알 것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저게 뭔 소리 하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 니네 분명히 나는 계산 잘 한 거 같은데, 나도 가끔 그래요. 계산 잘 한 거 같은데 뭔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맞아 라고 하면은 열의 여덟은 고려를 안 해줘서야 자리 바꾸는 거를. 그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신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하자고. 동일 집단 내에서 같은 개수를 연달아서 집어넣을 때는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포함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확실하게 해서 제거한다면 제거하셔야 되고, 제거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에서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냅두시면 되는 거고, 이건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잠깐만 쉬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 그냥 야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야 뭐 무서워서 주겠냐? 나 저 새끼 때문에 못 주겠다 야. 아니 무서워서 주겠냐고. 나 니네 졸업할 때쯤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적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봐봐. 으이 봐봐. 자, 6번에 지금 A, B, C, D, E 5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만드는데 첫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대요. 잘 봐. 제일 처음에 팟 1-2의 6번이에요. 1-2의 6번. 네. 자, 5개의 문자열을 만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대요. 이것도 기출 변형이거든요. A가 올 수 없고, 그 다음 셋째 자리에는 A와 B가 올 수 없대요. 이 비슷한 거 예전에 한번 풀었었던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얘를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풀듯이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상황 이해는 됐어? A, B, C, D 이 5개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만들 거야. 단어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이제 나열을 하겠죠. 뭐 그러면은 주어진 가랑 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 자 그럼 이때 일단 A가 2군데나 못 들어가잖아. 그럼 A를 먼저 집어넣고 가자고. 그게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의 기본은 항상 경우의 수가 작은 걸 먼저 계산을 하는 게 편해. A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군데야. B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4군데고 C, D, E는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A를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여기 내가 번호도 좀 붙일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하면 2, 4, 5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럼 A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상황을 너네가 확정을 지으면서 가는 게 도움이 제법 된다고. 그럼 2, 4, 5 중에 여기 2에다가 A를 넣었다라고 치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집어넣을 텐데 그럼 A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을 제외한 1, 4, 5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B가 들어갈 자리는 몇 가지? 또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문 3 곱해도 돼? 되는 거 맞아? 그 확신은 어디서 생겨야 돼? 소형들을 그리기 싫으면 머리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봐봐. 내가 만약에 A를 여기다가 놓은 게 아니라 A를 여기다가 놨어. 그래도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야? 몇 개의 자리가 있어? 3가지. 1, 2, 5. 그지? 만약에 A가 5에 왔어. 그래도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1, 2, 4. 3가지인 거야. 뒤에 경우의 수가 동일하니까 곱해도 된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찌됐건 3을 곱했어요. 그럼 A를 내가 그냥 B를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다라고 칩시다. 편하게 그냥 상황 확정 지었어. 그럼 A도 넣고 B도 넣었어. 그럼 이제 남은 C, D, E는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네. 그럼 C, D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여기 3개에다가 C, D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되잖아. 3팩토리얼.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6, 9, 54가 되겠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앞으로의 베스트가 될 거야. 자, 그럼 얘를 내가 지금 굳이 풀어주고 있는 이유는 수영도 연습을 좀 해보려고겠죠. 자,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 두 번째, 그냥 제시된 대로 한번 수영도를 그려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에 1, 2, 3, 4, 5번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A가 못 오고 여기에도 A랑 B가 못 와요.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부터 갑시다.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B, C, D지. 그럼 B, C, D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 B, C, D, E. 미안해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세요. B, C, D, E야. 그러면 B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돼, 안 돼? B 수영도 싹 그려. 그 다음 곱하기 4.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그치, B는 여기 걸려있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CD 있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니까 뒤의 경우의 수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분류를 해서 B 한 번 구하고 C 한 번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3을 곱해도 되고 그 다음 얘를 따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두 개는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거 세 개는 곱의 법칙으로 곱하기 3을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란 얘기야.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제 B 하나만 연습을 좀 해봅시다. B를 넣었어.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A, C, D, E. 그지? 그럼 A, C, D, E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여기서도 또 조건이 갈리는 거 보여? 여기에 A가 와버렸기 때문에 남은 C, D는 여기에 아무렇게나 와도 되죠. 근데 C가 여기에 왔어. 그러니까 C가 여기에 왔으면 B, C니까 남아있는 A, D, E는 A가 여기 와 뭐다. 얘랑 얘네 세 개랑 또다시 조건이 갈리는 거 보이지? 그럼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수영도를 그리는데 막 그릴 건 아니고 얘 하나는 그냥 구하셔야 될 것 같고 얘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해도 괜찮겠네? 이해됐어? 중간중간 계속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섞으시면서 수영도를 완성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A를 구했어 라고 하면은 A, B니까 남아있는 거 C, D, E. 그럼 C, D는 여기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3팩토리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C가 왔을 때는 B, C니까 남아있는 건 A, D, E가 돼요. 그럼 A는 여기에 못 오니까 여기에는 D 아니면 E가 오겠고 그 이후에 걸려있는 조건은 동일할 거니까 얘도 역시 이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되겠지. 그거에다가 곱하기 2, 3을 또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완성 한번 시켜봅시다. B, C, D가 왔고 A, E는 여기에 아무거나 와도 돼요. 2팩토리얼. 여기도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 아, 그랬더니 여기의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럼 여기도 4가지고 여기도 4가지고 여기도 4가지일 거니까 요거 3개에는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고요. 여기서는 6가지가 됐고 그러니까 B일 때는 18가지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은 사실 내가 자리를 먼저 쫙 깔아놓고 사람을 집어넣는 중이잖아. 거꾸로 사람을 쫙 깔아놓고 자리를 집어넣으셔도 돼요. 사람을 A, B, C, D, E를 갖다 놓고 그럼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군가? A 자리가 아니죠. A는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니? 하고 보면 2번 자리랑 4번 자리랑 5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나서 B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니? 라고 하면은 A가 2번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번을 제외, 2번을 제외한 1, 4, 5번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수영도 쭉 펼쳐가도 괜찮겠네? 이해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꿔서 수영도를 세는 것도 괜찮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안 셀게. 네 번째구나. 네 번째는 꼭 1, 2, 3, 4, 5에다가 문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만 뭔가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사실상 제일 베스트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조건이 제일 많이 깔려있는 거 세자매. 그치?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럼 내가 3번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1번에도 A는 못 들어가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1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은 거 2번, 4번, 5번은 아무렇게나 와도 되겠지. 그 다음에 집어넣어봐. 3에는 A도 못 오고 B도 못 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냐면 C랑 D랑 E밖에 없는 거야.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할 때 몇 개였어 경우의 수가? 4가지였지.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2번 계산하고 또 막 계산했어야 됐지. 근데 얘는 지금 몇 개야? 갈리는 게 3개로밖에 안 갈렸죠. 이 뒤에 깔려있는 조건 어때? 여기에도 남아있는 거 A가 쭉 있을 거고 여기도 남아있는 게 A가 있겠지. A, B, E, A, B, C, E. 여기는 A, B, C, D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1번에 A가 못 들어가요. 이 이후의 경우의 수들은 동일할까 같을까? 네? 동일할까 다를까?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왜? 조건이 다 동일하니까 여기도 A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도 A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도 A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지?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 요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버리면 되겠네. 상황 이해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C가 왔어. 그럼 남은 게 A, B, D인데 A 못 오니까 B, D, E가 와야 돼. 그럼 여기에 B가 왔으면 여기 몇 팩? 3팩. 여기도 몇 팩? 3팩. 여기도 몇 팩? 3팩. 여기까지 괜찮지? 3팩이 몇 개 있어? 3개 있네. 근데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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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 어떨 거야?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몇 해버리면 돼? 3 해버리면 되네. 경우의 수 어때? 같은 거 보이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도 그리는 거는 너네가 연습을 좀 잘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수영도는 대충 가닥이 좀 잡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세 번째구나. 내 얼굴을 봐. 잠이 깰 거야. 그치? 여기 열심히 살잖아. 저렇게 생긴 애도 저렇게 사는구나. 웃어? 야, 웃냐? 여사건. 여사건은 사실 뭐 전범위에 다 쓸 수 있죠. 상황이 어떨 때 주로 써? 여사건은? 그냥 계산하려고 하니까 좀 빡치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를 구해서 계산을 하자가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여사건이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야. 반대의 경우를 구해서 세자라는 거는 사실 어디에 가서도 다 자주 나타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늘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여사건을 잘 구해놓고 전체 경우에서 안 빼거나 확률이라면 1에서 안 빼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잖아. 제발 그거 좀 조심하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여사건을 쓸 거면 애초에 나처럼 좀 덤벙거리는 스타일이야 라고 했을 땐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또는 확률이라면 1을 먼저 적어놓고 빼기 하고 나서 여기다 계산의 결과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눈이 있는 이상 얘 글씨를 볼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실수할 확률이 조금 줄기는 하겠지. 이것도 경험이 있을 걸 심심치 않게 가끔씩 보여요.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풀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 우리 이게 뭐 이름이 있기는 해요. 포함배제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포제의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뭐냐면 이거 그냥 집합에서 했던 거. 요거 겹치는 게 있으면 빼자. 이걸 모르지는 않잖아. 그지? 이거를 그냥 뭐 굳이 거창하게 뭐 포제의 원리다라고는 하는데 요거 어디야? 확률과 통계 계산할 때 써. 그 집합에 대한 걸 써먹으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5월이랑 엔드 교집합, 합집합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3개짜리도 있었던 거 기억나? A합, B합, C는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 A교 B 빼기 N A교 C 빼기 N B교 C 더하기 N 너무 길다. A교 B교 C 기억나지? 이거 설명해 줘야 되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겹치는 거 빼자잖아. 그러면은 겹치는 거 뺄 거니까 A랑 B랑 C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여기는 다 중복돼서 더해지죠.
근데 얘가 지금 두 번 더해질 거고, 그치? 왜? 그래서 이거를 지금 A 교 B, B 교 C, B 교 C, A 교 B, A 교 C, B 교 C를 빼.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면은 중복된 거 잘 제거가 됐는데 문제는 얘가 세 번 빠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였지. 자, 요 원리를 파악이 잘 되고 있다면 4개짜리도 쓸 수 있지 않겠어? 굳이 그림 안 그려도 A합, B합, C합, D라고 하면 A, B, C, D 다 더하고 그 다음에 A, B, C, D에서 2개씩의 교집합 누구 있어? 4개 중에 2개씩 교집합이니까 4C 2개, 6개 있을 거 아니야? A 교 B, A 교 C, A 교 D, B 교 C, B 교 D, C 교 D. 그지?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돼? 겹치는 것도 있겠지. A 교 B 교 C, A 교 B 교 D, A 교 C 교 D.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해주면 돼? 마지막에 A 교 B 교 C 교 D. 그래서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려면 하잖아. 뭐 잘 쓸 일이 없긴 하겠지만. 자, 그럼 요거는 뭐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갑자기 왜 해주냐면 우리가 또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드모르간. 드모르간은 뭐야? 그치, 여집합.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A 여 합 B 여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게. 일단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은 드모르간은 전체 부정은 각각에다가 여집합 때려버리면 되거든. 여기다가 부정 걸고요. 여기다가 부정 걸면 교집합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다 부정 걸면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거꾸로 얘를 이렇게 여집합으로 묶어서 바꿔주실 수도 있으면 좋거든. 갑자기 집합을 왜 해요가 아니고 우리 확률 생각해봐도 표본공간, 사건 이런 거 할 때 곱사건, 합사건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집합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치?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겠냐면 예를 들어서 어이 봐봐 얘들아 죽으면 안 돼. 72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요 72와 서로 소인 애들은 몇 개니? 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요거를 셀 때 어떻게 셀 거야? 72와 서로 소인 애들 72는 98에 70이잖아. 그럼 3두개 2세개지. 그럼 서로소는 뭐야? 서로소가 뭐야?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수가 공통 약수가 없는 거. 그치? 그럼 72와 서로소인애는 2의 배수면 돼? 3의 배수면 돼? 안 되지? 봐봐. 72와 서로소인 애들을 찾아라 라는 얘기는 2의 배수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지? 야 그럼 그리고는 교야 합이야? 교야. 3의 배수도 아닌 거잖아. 이것만 찾으면 되네. 맞지? 자, 2의 배수, 3의 배수 아닌 거 하니까 여집합 보이는 거 맞죠? 그러면 내가 얘들아 지루하니? 뭐 재미가 있진 않겠지.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재밌진 않아요. 나도 집에서 강아지랑 노는 게 좋아. 얘들아 저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 진짜 제일 싫어 확통이 세상에서. 진짜로 난 차라리 미적분이 좋아요. 몰라 여기 확통이 싫진 않은? 어제도 약간 눈물 날 뻔했어.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확통 수업할 때마다 맨날 느끼는 게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머리 너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래도? 그래도 고등교육까지 받은 몸인데? 이 새끼 뭔데 고개를 끄덕이지? 아니 그 내가 가르쳐 보거나 뭐 보통 주변 사람들 보면은 머리 좋은 애들이 피지컬로 확통 잘하더라고. 일단 너무 싫어. 싫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이 새끼 갑자기 빡치네. 너 이씨. 야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봐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애들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우리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드모르간 써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얘 나오는 거 맞니? 그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전체는 몇이야? 72. 빼겠다는 얘기니까 여사건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A 합집합 B를 구하려면 뭘 써야 돼? 포즈의 원리. 왜. 그러면은 이거 그냥 N은 좀 생략할게요. A 합집합 B는 A랑 B랑 더하고 A 교 B를 빼면 되잖아. 그럼 A는 뭐야? 2의 배수. 몇 개야? 그렇지. B는 3의 배수니까 24개. A 교 B는? 그치. 6의 배수니까 12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집합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다야.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얘들아, 이거는 약간 내신틱하기는 한데 알고 있어도 나쁠 건 없거든요. 이 상황이 조금씩 아니야. 저 새끼 내신 얘기만 나오면 또 째끼는 줄 알고 좋아하네? 아니야, 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안 나오진 않아. 기출문제에도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기가 막히네. 그 교란순열이라고. 아니 얘들아, 아니 필요 없는 건 안 가르쳐줘. 진짜 필요 없는 거 안 가르쳐줘요. 내가 왜 고3 데리고 내신 걸 하고 있어, 그지? 이 새끼들 하여튼 뭘 문제 하나라도 빼려고 이씨. 니네 둘이 똑같아. 이 새끼들 뭐만 하면 지들끼리 이게 속닥속닥 안 하니까 초딩 마냥 책에다가 글씨 쓰고선 쪽지 주고받고 이 새끼들. 저 새끼도 똑같아. 너도 아까 옆에서 쟤한테 해가지고 여기다 사랑을 속삭였잖아, 책에다가. 결혼을 해, 그냥 사겨. 아이씨, 열받아 죽겠네.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오늘? 수업만 하면 옆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열받아. 야, 교란순열이 뭐냐면 본 적 있을걸? A, B, C 3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니들한테 채점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중학교 때 그런 거 초등학교 때 안 해봤어? 시험 보고 나서 옆 사람이랑 바꿔가지고 채점해 이런 거 해봤을 거 아니야. 뭐야, 왜? 주작은 아니죠.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A, B, C가 채점을 하는데 지가 지 걸 채점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가 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 거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이거 포함배제 쓰는 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수영도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영도를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B가 오거나 C가 오면 돼. B가 왔다면 A, C 남았는데 여기에 A가 오면 여기에 C가 와버리니까 여기에 C, 여기 A 이거 말고는 한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C니까 B, A인데 여기 B가 오니까 A가 오셔야 되고 여기에 B가 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야.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짜리 교란 순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럼 네 개짜리 교란 순열도 있겠지. 구하라면 수용도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편해. 9개예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도가 아니죠. 수용도를 알고 있잖아. 얘 지금 부여된 조건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B, C, D 4개라고 해도 사실상 하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내가 여기에서 4개짜리야. 그럼 여기는 B 아니면 C 아니면 D가 오겠네. 부여된 조건이 동일하니까 B 구해서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서 B일 때 계산을 열심히 호로록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나올 거냐면 3개가 나올 거야. 그럼 곱하기 3을 해서 9가지가 돼요. 그럼 5개짜리 교란순열은 몇 개가 되냐면 44개가 돼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 조금. 이게 섞일 수도 있어서. 자, 근데 이제 본론은 그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수용도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대학교 내용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4개짜리, 5개짜리는 너무 빡세니까 3개짜리만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내가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A라는 경우의 수를 A가 자기 거를 채점하는 경우 B라는 경우의 수를 B가 자기 거를 채점하고 C의 경우의 수는 C가 지 걸 채점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 거야. 봐봐. 야, A가 A 거 채점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A가 A 거 채점하는 경우의 수. A가 A 거 채점하는 경우의 수. 2가지지. 여기 A가 왔으니까 이제 여기 남은 거에 B, C. 그지? 2가지. B가 B 거 채점하는 것도 2가지. C가 C 거 채점하는 것도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A 걸 채점하면 안 되고 A가 A 걸 채점하면 안 되고 B도 B 걸 채점하면 안 되고 C도 C 걸 채점하면 안 돼요 인 경우의 수잖아. 안 돼 고니까 AND야 OR이야? AND니까 교집합이겠네? 우리는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거든. 줄면 안 돼. 그러면 얘는 A 합, B 합, C의 전체 여사건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다시 전체에서 이걸 뺀 걸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뭘까? A, B, C한테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니까 4가지, 아니지 6가지, 3패까지. 그 다음에 A 합, B 합, C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자, 그러면 구해볼까? A 사건의 경우의 수 2가지, B도 2가지, C도 2가지 아까 했었지. 그 다음에 A교 B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A도 A 거 채점하고 B도 B 거 채점하는 거야. 그럼 C는 누구 거 채점할 수밖에 없어? C 몇 가지야? 1가지. 얘도 몇 가지? 1가지. 얘도 몇 가지? 1가지. 얘는 몇 가지? 1가지. 어차피 다 똑같은 경우의 수인 거 보이지? 자, 어찌됐건 그러면은 빼기니까 지워지겠네요. 가 아니죠? 아, 지워지네? 지워지지. 얘는 안 지워지지. 그럼 2개 남았으니까 몇 가지? 4가지. 얘가 몇 가지라고? 4가지. 빼면 몇 가지? 2가지. 아까도 2가지였었죠. 이해됐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써먹을 수도 있어. 이것도 의식 안 하고 안 써먹으면 그냥 계속 안 쓰거든. 연습을 내가 좀 시켜줘야 되긴 하는데 일단 알고는 계셔라. 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아씨, 원래 오늘 순월과 조합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누가 시간을 다 잡아먹었니? 누가 늦었니 오늘? 야, 우리 집합에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 몇 가지만 좀 살 좀 붙일게요. 뭐 포함배제랑 드모르간도 있겠는데 이제 하나 더 뭐 우리 A 차집합 B 이거는 우리 확률 가서도 써. 곱셈 정리 같은 거 할 때 조건부 확률 쪽에서 연산하는 문제로도 나오니까 봐봐. A 차집합 B와 동의어가 뭐가 있었죠? A? 아니, 얘들아 봐봐. A랑 B가 있잖아. A 차집합 B는 여기거든. 그럼 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지. A교 B어도 있고 또 A 빼기 A교 B도 있고요. 또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는 경우도 있겠지. 이거 외울 거니? 뭐 외우고는 있어야 되기는 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냥 이거 보고선 유추해낼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도 해볼까 그러면? A 교집합 B를 만드는 방법. A에서 뭘 빼면 돼? A 차집합 B를 빼면 되지. 그지? 뭐 B에서 B 차집합 A를 빼도 되고. 뭐 이거 대신에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네. 그렇지?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이거 이제 우리가 동치라고 하잖아요. 동치라고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계산이 편해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바꾸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망했다. 순열과 조합 기본 얘기만 싹 하고 끝낼게. 기본 얘기 개념 공식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열심히 내가 잘 해줬던 것 같아. 이제 이런 거는 뜨문뜨문 계속 쓸 거야. 앞으로 계속 쓸 얘기들이니까 정리 잘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4번째 순열과 조합의 기본이라고 하자. 자, 순열은 뭐였어? NP R로 표시를 했었죠. 조합은요? NC R로 표현을 했어요. N개, 근데 무슨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였고,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뽑기만 해주는 경우의 수였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순서가 있으며 얘는 순서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을 계산을 하는 과정이 결국 뭘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냐면 순열에다가 순서를 제거하는 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러면서 얘가 공식이 뭐였었냐? n팩에 이거 이제 유도 안 해줄 거야. n-r팩이 되죠. 얘는 공식이 뭐였더라? 이항정리쯤 갔을 때 이거 못해가지고 못 푸는 애들 꽤 있었다. 이거 모른다고 하면 진짜 너무 잔인한 말이야. 이하생략 r팩토리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죠. np0 얼마? np0 얼마? 1. npn 얼마? npn npn n팩 뒤져 진짜. n팩 npn 1 누구였어 방금? npn n팩이야. 그 다음에 n팩이 뭔지는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뭐 있었냐? 0팩 1 그치. nc0 1 ncn 1 왜? ncn 1이야. 왜 n이 나와? 55. 야, 쟤 지금 혼란스럽다. 55는 1이잖아. 그 다음에 nc n마r은 누구랑 똑같지? ncr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은 n 돼야 됐었지? 기억나고 있지? 가 들렸던 것 같아. 아씨 짜증나.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서가 고려가 되니 많이에 대한 걸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 자, 봐봐. 우리가 1, 2, 3, 4 4개의 수를 가지고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것과 2개를 뽑기만 하는 거를 한번 쭉 나열을 써보면 1, 1이 있고요. 1, 2가 있고요. 1, 3이 있고요. 1, 4가 있어요. 2, 1이 있고요. 9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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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이게 뭐야? 몇 가지야 경우의 수? 16가지. 그치?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똑같은 거 2개 뽑는 거지?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 뭐야? 중복순열 또는 중복조합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빼고 이렇게 보는 거. 여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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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이건 뭐야? 이 6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야? 조합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까지 포함을 시켜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겠네? 맞지?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랑 합쳐지면은 순열이 되는 건데 얘와 얘를 같은 걸로 치겠어.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그러면은 NCR 조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썼던 게 NPR에다가 여기에 지금 얘는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잖아. 얘와 얘네 둘 자리 바꾸고 얘네들 자리 바꾸고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즉 중복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이 팩토리얼이 됐었지. 맞아.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의 포인트는 조합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합인데 이 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나열을 해봤더니 그 경우의 수가 뭐랑 똑같냐면 1, 2, 3, 4에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지 않아? 그지?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뭐랑 똑같냐면 2개를 뽑았는데 그거를 작은 거, 큰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지 않냐고. 이해돼? 그러면서 여기서 연결이 됐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조합이 크기가 또는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순서 또는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땐 뭐만 한다고? 뽑기만 하자고. 뭘로 계산하자고? 조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 항상 앞에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뭘로 처리했었어? 그냥 뽑기만 했었지. 갑부순으로. 이것도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정리 한번 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 제발 순서대로 뭔가 나열을 해줘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뽑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경우의 수가 곧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니까.
알겠지? 자, 순열이랑 조합은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뒤에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아유, 빛의 속도로 늘 가네.